흔히 하이브리드 동물 하면 라이거 정도를 생각할 거야. 그러나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교배가 이루어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형태의 동물들이 태어나기도 해. 심지어 사람과 다른 종의 교배로 탄생하는 생명체도 있어.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들에 의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고 있어. 인간들의 기술력으로 인해 새로운 신체를 가지게 되는 동물들도 있어. 다치거나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신체를 인공적으로 다시 만들어줘. 그러나 그만큼 인간들은 동물들을 이용해 끔찍한 실험들을 이어가고 있어. 심지어 머리가 잘린 상태여도 말이야. 실제로 러시아에선 침팬지와 사람과의 교배종인 휴먼지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어. 한땐 중국에서 토끼와 사람 DNA 교배종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과학자들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었어. 우리 근처에도 생각보다 많은 하이브리드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 사진은 한때 미국에서 엄청난 이슈를 끌었던 사진이야. 유리 속 안에 정체모를 생명체들이 잠들어 있어. 마치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 같아 보여. 미친 뮤츠 실사판 아니냐? 맞아. 당시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 대체 어떤 생명체들을 합치면 이런 생명체가 나오냐면 말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뒤 이 생명체들이 미국의 호남 미디어 작가가 설치한 예술 작품이라는 게 밝혀져. 그는 인간들에 의해 실험되고 만들어진 생명체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어. 그가 만든 창조물은 라텍스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생명체였어. 로봇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 호흡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었어. 작고 대머리에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휴머노이드처럼 보여. 실제로 저 작품을 본 사람들은 구매도 할 수 있었다고 해. 어린 나이에 저 모습을 본 사람들은 현실적인 모습에 아직까지도 진짜로 믿고 있다고 해. 그만큼 이 젠펫은 북미와 유럽에서 큰 이슈를 끌었어. 어우, 진짜 갑자기 눈 뜰 것 같아서 무섭긴 하다 꿀. 이 영상 한번 봐봐. 엄청난 덩치를 한 검은색 생명체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 저 생명체는 수컷 제규어와 암컷 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종인 제그라이온이야. 제규어의 검은색 털과 표범 같은 무늬, 사자의 덩치를 가지고 있어. 전설 속 동물 흑사자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불쌍한 생명체야.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녀석들은 오래 살지 못해. 이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동물들을 데려온 뒤 보호하고 있다고 해. 야생에선 절대 볼 수 없는 동물이야. 검은 표범 무늬를 가진 암사자를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아름다운 생명체라고 말했어. 근데 과학자들 이름 짓는 거 진짜 단순하네. 제규어랑 라이언이라 제그라이언이야. 반반무만이도 아니고. 왜? 직관적이고 좋잖아. 부르기도 편하고. 이런 고양이과 대형 육식동물들은 사람들에게 늘 인기가 많아. 그래서 유독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동물을 많이 만들려고 시도해. 그만큼 인기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거든. 그렇게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라이거, 타이곤이 존재하는 거야. 실제로 라이거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이 되기도 했어. 그러나 실제 야생에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 생존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이 사진은 일본 고시엔 한신파크에서 실제로 촬영된 레오폰, 레오키치의 모습이야. 사자의 갈기와 표범의 점박이 무늬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사자와 표범 특징을 모두 지닌 거야. 사자와 표범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들은 보통 성체로 성장하기 이전에 목숨을 잃거든. 그런데 일본 고시엔 한신파크에서 출생시킨 레오폰들만이 성체까지 성장해서 이렇게 사진 자료로 볼 수 있는 거야. 거의 세상에서 유일하다고 해. 수표범과 암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 레오폰들은 성체가 될 때까지 잘 자랐어. 그러던 어느 날 한신파크에서는 레오폰과 호랑이를 교배시켜 타이폰을 탄생시킬 계획을 세워. 사자, 표범, 호랑이의 피가 모두 섞인 맹수를 만들려는 것이었어. 놀랍게도 벵골 호랑이와 레오폰의 아이를 임신하는 데 성공해. 그러나 얼마 뒤 사산하게 되어 타이폰의 탄생은 실패로 돌아가. 이후 레오폰들은 1970년대 이후 후손 없이 하나하나 숨을 거두었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제 이 레오폰은 볼 수 없게 돼. 솔직히 동물 불쌍하다. 우리한테 죽고 이상하게 교배되고. 맞아. 외형은 정말 멋있지만 더 이상 관상용을 위해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꿀. 꿀꿀이들, 저 이제 우울하지 않아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돈가스를 꿀꿀이들에게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맛있는 돈가스를 지식돼지 영상 보면서 먹을 수 있으면 된 거 아닐까? 지금 좌측 하단에 떠있는 돈가스는 지식 돈가스를 만들면서 먹어본 1티어 치즈 돈가스예요. 나중에 출시될 지식 돈가스는 꿀꿀이들 가장 반응이 좋은 업체에서 제작해볼게요. 지식 돈가스를 만드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돼지고기 매니아인 제가 직접 추천할 수 있는 돈가스니 맛있게 드셔보시고 어떤지 알려주세요. 암컷 당나귀와 수컷 말이 교배하여 태어난 동물을 버세,
수컷 당나귀와 암컷 말의 교배에서 나오는 이종 교배종을 노새라고 불러.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노새는 새끼를 가질 수 없어. 말의 염색체와 당나귀의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왜 노새를 억지로 만드는 걸까? 프랑스의 군인이자 황제였던 나폴레옹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인 이 그림은 사실 화가가 과장해서 그린 거야. 사실 나폴레옹이 타고 다녔던 말은 바로 이 작은 노새였어. 당나귀와 말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는 덩치가 말보다 훨씬 작았어. 그러나 끈기가 엄청나. 과거 군용으로 쓰던 노새는 72kg을 싣고 26km를 휴식 없이 걸을 수 있다고 해. 말보다 오래 살고 식성도 까다롭지 않아. 가축도 말보다 질겨서 강한 햇빛과 비에도 잘 견뎠어. 무엇보다 지구력이 강하고 힘도 세. 험한 산악지대도 거침없이 올라가. 이러한 점들 덕분에 말보다 노새가 훨씬 좋았던 거야. 그렇게 나폴레옹은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이 노새를 타고 이동했어. 현재는 주로 미국에서 노새의 품종 개량과 발전에 투자하고 있어. 실제로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고산 지대를 통해 무기를 공급할 때 이 노새들이 무기를 옮겼다고 해. 그런데 노새는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이잖아. 그럼 이 생명체는 어때? 얼룩말과 당나귀, 말, 조랑말 사이에서 태어난 교잡종을 지브로이드라고 불러. 대부분 수컷 얼룩말과 암컷 말이나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나. 외소증을 보이고 얼룩말보다 크기가 작아. 무엇보다 얼룩말의 무늬가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독특한 형태를 보여줘. 이 동물은 얼룩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지브로이드야. 몸통은 당나귀 같은데 다리 부분은 얼룩말의 무늬가 명확하게 보여. 성격이 사납고 예민한 얼룩말처럼 지브로이드도 대부분 사납다고 알려져 있어. 다만 얼룩말과 가축용 말의 혈통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길들일 순 있다고 해. 새끼를 못 낳는다니 너무 불쌍하잖아. 맞아. 이 녀석들도 인간들이 일시키려고 만든 거잖아. 살아있는 동안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꿀. 저는 꿀꿀이들과 함께 지식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같이 도서관 만들어줄 꿀꿀이들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콜라를 흘린 것 같이 생긴 이 북극곰은 그롤라 베어야. 2006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 곰은 북극곰과 불곰의 이종교배로 태어난 잡종이야. 현존하는 곰 중 가장 큰 곰인 북극곰과 북아메리카 최상위 포식자 불곰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 그롤라 곰이 되는 거야. 성질도 포악하고 힘도 굉장히 강력해. 불곰과 북극곰의 강점을 합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곰마다 다르긴 한데 흰털, 회색털, 갈색털이 이곳저곳 섞여 있어. 북극곰과 회색곰은 서식지가 아예 달라서 둘이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 그러나 2020년대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북극곰의 서식지가 녹기 시작해. 북극곰들은 내려가고 회색곰들은 올라가는 일이 생겨. 결국 서식지가 부분적으로 겹치게 되면서 북극곰과 불곰이 만나게 돼. 북극곰이라는 종이 갈라져 나온 게 약 15만 년 전 일인데 조만간 다시 합쳐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일부 사람들은 북극곰의 멸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러나 그롤라 베어는 번식 능력을 잘 가지고 있어서 새끼를 가질 수 있어. 결국 불곰과 북극곰은 섞이는 것뿐이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해. 물론 언젠가 아예 새하얀 곰을 찾아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잡종이 되면서 계속 진화해가는구나. 맞아. 진화는 끝없는 잡종의 역사란 말도 있잖아.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동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녀석이야. 일반 소와 버팔로의 교배종인 비팔로야. 인간의 자원으로 이용하려고 만든 생명체야. 성격이 버팔로보다 온순한데 소보다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해. 그로 인해 양질의 소고기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야. 심지어 비팔로의 고기는 최고급 스테이크 상을 수상할 만큼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어.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기대만큼 살이 찌지도 않고 가축소처럼 얌전하지도 않아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무슨 소고기를 만들려고 교배를 시켜? 그럼 돼지도 있는 거 아니야? 놀랍게도 돼지도 있어. 바로 멧돼지와 일반 돼지를 교배시켜 생긴 호그질라야. 심지어 이 호그질라는 멧돼지의 힘과 가축용 돼지의 큰 몸집을 가진 괴물이야. 농가에 가하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해. 몸 길이 2m에 몸무게 최대 500kg까지 멧돼지가 쫓아온다고 생각해봐. 2019년 이후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전염병 멧돼지도 늘고 있어. 혹시라도 멧돼지 사체를 발견하면 무조건 환경과에 신고하고 절대 다가가선 안 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거든. 아 근데 나도 돼지지. 조심해야겠다 꿀. 2020년 5월 28일 영국의 한 마을에서 표범이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조대가 출동해. 경찰 헬리콥터 2대와 무장 경찰까지 출동해. 그런데 알고 보니 고양이였어. 큰 덩치와 무늬로 인해
표범으로 오해받은 거야. 저 고양이의 이름은 사바나 캣이야. 아프리카 살쾡이라고도 불리는 서벌 수컷과 샴 고양이의 교배종 사이에서 나온 이종 교배종이야. 서벌의 영향으로 굉장히 민첩하고 최대 18kg까지 자라는 대형 고양이야. 그런데 성격은 또 샴 고양이를 닮아서 주인에게 친밀감이 높고 상당히 충성스럽다고 해. 거기다 영역동물인 고양이임에도 불구하고 개처럼 산책도 시킬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바나캣의 가장 놀라운 점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야. 한 마리당 몇 천만 원이 오간다고 해. 그 이유가 바로 교배가 쉽지 않기 때문이야. 사바나캣을 탄생시키려면 서벌과 집고양이가 교배를 해야 하는데 서벌이 집고양이보다 훨씬 크고 눈도 매우 까다로워. 집고양이를 거부하고 심지어 물어 죽이기까지 해. 성공적으로 교배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거기다 서벌의 혈통 때문에 매 끼니마다 생고기를 줘야 해서 돈도 많이 들어. 활동량도 많아서 산책을 자주 하지 않으면 온 집을 헤집어 놓는다고 해. 혹시라도 분양받을 생각이 있다면 좀 더 생각해보시길 바랄게요, 꿀. 실제로 우리나라 평택시에서 사바나캣을 키우다 탈출한 사례가 있어. 당시 동네 길고양이들을 전부 사냥하다가 동물자유연대에 의해 구조돼. 얼마 뒤 자신이 키우던 사바나캣이라며 제발 돌려달라고 연락이 와. 그러나 해당 사바나캣은 개인이 사육할 수 없는 서벌캣 1, 2대 자손이었어. 한국에서 서벌캣 1, 2대 자손을 키우는 건 불법이므로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어. 구조된 사바나캣은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동물원으로 간다고 해. 사바나에 살아야 할 동물이 한국에 있으면 안 되지. 이 사진 한번 봐봐. 평범한 꿀벌처럼 보여. 흔히 우리나라에서 꿀벌이라고 하면 말벌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이 꿀벌은 유럽 꿀벌과 아프리카 꿀벌을 교배시켜 태어난 혼종 꿀벌이야. 브라질의 한 생물학자가 정글에서 생존할 수 있는 벌들을 만들기 위해 벌을 교배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었어. 그런데 바로 그때 관리 실수로 인해 26마리의 교배종 여왕벌이 양봉장을 탈출해 인근 유럽종 꿀벌들과 번식하기 시작해. 이후 아프리카와 교배종이 점점 많아지고 1993년 미국 텍사스, 애리조나 등 미국 남부 지역 전체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일반 꿀벌들은 직접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공격하러 나오지 않거든. 그런데 이 혼종벌은 아프리카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계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져 있어. 다가가기만 해도 공격하러 달려들어. 심지어 사하라 사막에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력이 거의 장수 말벌이야. 우리나라에서 이 벌을 살인벌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 살인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집중력이야. 한번 살인벌에 타깃이 되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해. 심지어 물속에 숨으면 수면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 이러한 공격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어. 미국에서는 지금도 1년에 한두 명은 이 살인벌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고 해. 저런 건 우리 할머니가 파리채로 탁탁 때려잡으면 끝이야. 코이 울프는 늑대와 코요테 사이에서 탄생한 이종 교배종이야.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게 인간에 의해 탄생한 잡종이 아니야. 라이거나 레오폰 같은 경우는 인간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생명체잖아. 그러나 코이 울프는 자연적으로 탄생한 종이야. 두 종의 장점만을 가지고 있고 생식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자손을 낳는 것도 가능해. 다만 늑대와 코요테는 같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 교배종으로 분류되는 거야. 2000년대 이전엔 조금 특별한 동물이라고 판단했는데 최근 들어 개체 수도 늘어나고 생존력이 매우 강해서 주목받고 있는 동물이야. 서양권에선 코이 울프가 꽤 유명한 동물이라고 해. 크기는 코요테와 늑대 중간쯤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멋있냐? 염소와 양의 교배종이야. 실제로 많은 농장에서 염소와 양을 교배시켜 이종 교배종인 기프를 만들고 싶어해. 그러나 기프는 사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상당히 희귀한 잡종 동물이야. 몸은 염소인데 양털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른 양들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해. 심지어 염소의 뿔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2014년 아일랜드 한 농장에서 의도적으로 교배를 시키지 않았는데도 염소와 양이 기프를 낳은 사례도 있다고 해. 아일랜드에서 이종교배로 새끼가 태어난 건 처음이었어. 이왕 태어난 녀석들은 남은 삶을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꿀. 2024년 6월 12일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신 @10님 지식 한 줄 감사합니다. 이 지식은 나중에 도서관 벽면에 꼭 넣어드릴게요.